네, 봐봅시다. 그럼 다섯 번째죠. 오늘 배운 거 개발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일리 리뷰를 해봅시다. 오늘은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웠었는데요. 일단 개발 계획에 관계된 첫 번째 문제가 나와 있네요.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잘 상상을 해봐요. 무조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자연 녹지 지역은 그림책의 39페이지 왼쪽 메뉴에 있듯이 녹관 농자는 복잡하지 않은 곳이에요. 39페이지 왼쪽 메뉴에 있듯이 녹관 농자는 복잡한 곳이 아니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됐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겠죠.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개발 계획을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뭐하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왜? 국가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는 39 왼쪽 중간 개발 계획의 환지 방식 동의를 안 받거든요. 이 질문 작년도 또 나왔고요. 정말 잘 나와 이거. 그쵸? 보여기. 세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유자 한 명만을 소유자로 보겠죠. 매번 하던 얘기. 요 4번이 답인데 39 왼쪽 밑에 보면 순환개발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후 구역을 정해야 한다. 요 내용은 39페이지 왼쪽 맨 밑에 있듯이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실거주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역이 지정돼 있다고 계획에 못 집어넣으면 실거주자 거주권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됐어도 개발계획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후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한다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4번 답으로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39 왼쪽 메뉴에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족도시 기능을 살릴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4번. 왜 여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데일리 80문제에서 참 많은 문제가 나와요. 작년도에도 적어도 24개 나왔어요. 우습게 보지 말고 나중에도 이거 유튜브 통해서 본다든가 해가지고 쫙 80문제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나중에 되면요. 끝나고 나면 하세요.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지정과 행위 제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와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정해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맞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제한한대요. 제한.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정할 때 제한한다면 39 오른쪽 위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한다면 제한한다면 국장이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질문인 거죠. 제가 한 것처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거구나. 제한이란 말이 있네. 그럼 앞에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세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제한을 한대요. 누구에게 제한인지를 봐야 돼. 2번은 국장에게 제한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제한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지정 제한 나오면 누구에게 제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경작지에서라면 안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왜? 보상금 더 받으려고 잔머리 쓰니까. 요즘에 또 LH 사태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편백나무나 유실수 심어놓고 보상금 더 받으려고 경작지에서 꼼수를 두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는 거지만 그걸 경작지에서 본격적으로 한다면 이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을 할 때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이 되어진다면 공사 끝났으니까 해제된 걸로 보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간주하지만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3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와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 1번. 조합을 설립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 7명, 정관, 지정권자, 인가. 땡큐. 다 지뢰밭이야. 바꾸면 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하겠지. 그리고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겠지. 이랬더니 될 수 없는데요? 임원이 될 수 없지. 조합원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참 많이 속여 이 질문. 주의하셔야 돼. 맞는 질문이야. 그리고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겠지. 임원 선임은 중요한 거라 대행이 안 돼. 총회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면 41페이지 보고 있는 거죠. 41페이지 오른쪽 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8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들 수 있다. 또 이랬더니 50인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80인이면 50인 이상 됐으니까. 이런 것쯤 이제 그만 틀립시다. 초보도 아니고, 그죠? 중급인데 이제. 그 다음에 41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면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 조합을 해산한답니다. 그럼 청산금의 징수지급을 완료한 후 해산이면 금전지급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총회할 이유가 없어요. 41 오른쪽 맨 위에 청산금의 징수지급을 완료한 후에 해산은 총회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봐야 하는데. 됐고. 4번입니다. 실시계획 문제가 나오네요. 40페이지 오른쪽 위에. 실시계획. 40페이지 오른쪽 위에 설명으로 틀린 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시계획에는 뭐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0페이지 오른쪽 위에.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없다가 아니고. 답은 2번. 두 번째,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밑에 있으니까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실시계획은 만들어줘라. 땡큐.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하면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작년 문제였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의 도시관리 계획과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로? 실시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 개발 사업의 의미가 있지. 종전 걸로 간다면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요번에 상당히 유력하죠. 에버바리 도시개발 채권. 틀린 것은입니다. 첫 번째,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보증 필요 없이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땡큐.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보증 안 받지. 하지만 뭔 받아야지? 승인은 받아야 돼. 승인권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맞는 얘기.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은 당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지. 44 정 가운데 있지. 44 정 가운데. 3번.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시행자 발행이니까 발행자가 이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건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토지상환 채권은 효율적인 토지 등의 매수대금 보상을 위해서 질권의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게 뭘 아니 돼. 된다니까. 뭐라고? 44 정 가운데.
토지사환 채권을 담보로 질권 설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질권자는 질권자의 성명서를 채권원부에 기재해 줘야 되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답은 5번. 6번도 중요하죠. 도시개발 채권 설명 틀린 거. 1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며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죠. 지정권자 승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 시작.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 2번이 답입니다. 개발채권은 시도지사 발행이니까 부도위험이 없어서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하고요. 요즘은 또 검은자금으로 들어갈까 봐 전자등록 발행을 병행합니다.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율은 시도 발행이라 조례로 정하고요.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인의 조례로 정하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공급에 대한 방식을 보면 수용 방식이 이루어질 때 공급하는 방법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른쪽 밑에 44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토지 공급은 기본이 경쟁 입찰이지만 수의계약의 예외와 추첨의 예외가 있습니다. 44 오른쪽 위에. 그럴 때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 주택법의 공공택지의 경우라 한다면 44페이지 위에 있듯이 다 형평성을 지키자라고 해서 추첨에 의할 수 있고 하나 주의할 건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 상환하는 건 채권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지 이거는 뭐가 아니다? 추첨일 리가 없겠죠. 채권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44 오른쪽 위에 있는 추첨의 방법 사유 일단은 외워주세요. 이것도 몇 년째 지르고 있는데 조만간 성과가 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구분해 주시고. 답은 4번. 모두 고른 거니까 1번, 2번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 모두 고른 건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원형지 공급입니다. 수용사용 방식의 원형지 공급. 그럼 물어볼게요. 원형지는 사업 다 끝난 거, 안 끝난 거? 안 끝났는데 공급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모두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못 믿겠거든? 거짓말 같고.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지방공사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맞죠? 지방공사가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근데 정부 출연기관에게 이러면 안 돼요. 44 오른쪽 밑에 있지만 정부 출연기관은 원형지 개발자가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 기억하세요. 만약이라도. 그렇죠? 그 얘기. 두 번째.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고 3번 잘 봐봐. 제일 중요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매각 제한 받나 안 받나? 안 받는다. 44 오른쪽 밑에 있듯이 국가지자체인 원형지 개발자가 기획번이거든. 기획은 원형지 매각 제한이 없어서 10년 이내라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이거 나올 때 이걸 답으로 굉장히 초이스를 많이 해요. 벌써 2번이나 나와서 벌써 주의하시고. 네 번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쓴다. 이거는 원형지 개발자 중 44 오른쪽 밑에 미음번입니다. 그러면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쓰는 거라면 가장 공익도가 떨어지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2회 이상 유찰된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까? 4번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의 종류를 44 오른쪽 밑에 기흥, 니은, 디귿, 미음 종류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 조문들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원형지는 사업 끝난 거, 안 끝난 거? 안 끝났는데 팔아먹는 거지? 그러면 원형지의 공급 가격을 정할 때 감정 가격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정 가격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 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액. 시작. 감정가격액. 그리고 표정 등이 조성원 거 어서 봤는데 나중에 주택법에서 얘기할 거야. 주택법에 나와. 그렇죠? 시행조치 나올 때. 마지막 주에 또 정신없이 나 혼자 할 거야. 기다려봐요. 알았죠? 그 얘기들. 9번입니다. 환지 방식의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첫 번째, 시행자는 도시 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47 왼쪽 위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된 환지 계획 작성을 해야 된다. 47 왼쪽 맨 위에. 청산금의 결정을 환지 계획으로 못해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 계획으로 계획합니다. 뭐가 환지가 부지정됐다 이러면은 청산 대상 토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얘기들.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한 때에는 누구에게 인가를 받을까요?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권자 인가가 아니죠. 47 왼쪽 맨 위에. 그 다음에 4번 지문. 3번 지문이구나.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토지 되지 않도록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걸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죠. 우리 46페이지로 본다면 13, 15번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이해갑니까? 가능하죠. 4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 일부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뭘까? 그렇지. 이거 입체환지죠. 그래서 건축물 일부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입체환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번 지문을 보시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으면 예정지의 250을 종전처럼 쓰고 그 다음에 종전의 500은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항상 예정지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정답 지문 초이스가 이거예요. 봐요. 종전의 500은 못 쓰고 예정지의 250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될 때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알았죠? 그 정도. 10번 봅시다.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래요. 무슨 말을 내가 하면 그냥 정신은 없어. 아직 멀었니? 다 했어. 뭐라고요? 10번. 환지 처분이야. 표정이 딱 그래 지금. 뭐 백색 소음 듣는 것 같아. 봐봐요. 틀린 거. 첫 번째.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바꿔받는 땅이 환지지.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종전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환지가 종전토지화 된 거야.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지. 다음 날. 시작. 다음 날.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47 오른쪽 위에. 됐죠? 그 얘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에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소멸은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 시작. 소멸은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 또 3번 47 오른쪽 끝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소멸된다. 뭐 말해? 끝나는 때 소멸. 소멸이니까 끝나는 때죠. 게다가 이미 처분된 채비지. 언제 이미 처분됐다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채비지를 이미 처분했다면 그 채비지를 산 자는 환지 처분으로 얻은 게 아니야. 그 전에 이미 얻은 거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해. 그러니까 채비지 나오면 그냥 채비지인지 이미 처분된 채비지인지 구분을 해야 돼. 아셨죠? 그 정도.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다른 등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해봐. 다른 등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 후 뭐하죠? 30일 이내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왜? 다른 등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라는 말은 다른 등기가 우선이란 얘기야. 아니지. 다른 등기는 제한돼. 환지 등기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가로한 내용은 틀린 거고
그리고 등기할 때 14일 내 등기하는 거지 30일 내 등기 아니야. 그렇죠? 환지 등기될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제한하는 거야. 물론 확정일자 서류가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알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이래서 오늘 또 배운 것들 쫙 한번 리뷰해 봤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